자, 홍준표 후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처럼 국민만 보고 간다. 대통령 못 돼도 실패 아니다. 제가 오늘 이 홍준표 후보의 그 멘트 보도가 되는 걸 보고 이거 메시지 전달이 좀 오해가 있었다 생각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홍준표 후보의 페북입니다. 오늘 페북 9시간 전, 10시간 전, 5시간 전. 여기 보면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직접 페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많이 쓰세요.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시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동그라미 2개가 있죠. 여기 본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경남지사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반대편에서 노무현 저격수 노릇을 했던 것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당 후보가 되고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이 길만 가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은 아니지요. 제가 풀로 다 읽어드립니다. 제가 왜 이 메시지 전달의 오해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나 홀로 고도에서 대선 치르는 것 같다.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 것 같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2002년 노무현처럼 국민들만 보고 간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정권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탄핵당한 정권의 당대표가 대선 출마하는 것도 상식에 맞는가요? 민주당은 탄핵당한 정권의 여당이 대선 후보를 공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중범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 세 개의 그 페북을 읽어보면 제가 나름대로 느끼고 이해하는 건 이런 거죠.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좌파의 노무현이면은 우파의 홍준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부산에서 사실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픽을 받아가지고 통일민주당 당시, 저도 어릴 적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무현 당시 통일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제가 살았거든요. 부산 동구에. 그래서 어릴 적 그 학교 가다 보면 그때 총선이, 그때가 몇 번째 총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스티커 같은 홍보 전단이 막 학교 주변에 있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게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 뭐 지방선거였던 것 같은데 이 어깨띠를 두른 노무현 후보를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아저씨 했더니 저 대학생이가 이래가지고 학교 어디 다니노? 이러길래 제가 부산대학 다닙니다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해양수산 관련 출입 기자가 되어가지고 취재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비서가 들어와서 귀속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무슨 신문사 그 사장님 뭐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내가 넥타이가 없는데 이러더니 앞에 앉아있는 기자들 중에 약간 어두운 계열의 넥타이 그걸 딱 보더니 그 넥타이 좀 빌려주소 이러면서 바로 그냥 그 넥타이 풀어가지고 기자 넥타이를 메고 제가 좀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면서 그 장례식장에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에 그 학생 운동권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저 1심의 사건 뭐 중단시킨 거 이런 거 저는 뭐 그런 거 절대 반대하거든요. 근데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노무현이라는 그 캐릭터, 소탈한 캐릭터,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은 참모들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같이 맞담배 피면서 뭐 아이디어 있으면 이야기해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모든 중앙부처 장관 특보 자리를 만들었어요. 장관 특보. 그래서 거기다가 소위 말해서 운동권 출신들 다 때려 넣습니다. 해수부 특보, 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장관이 대통령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특보들 눈치를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죠,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특보들이 가서 다 보고 있다가 토요일마다 대통령 만난다 이러니까 장관이 얼마나 겁을 냈겠습니까? 야, 토요일마다 쟤들 저 청와대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맞담배 피면서 이야기한다더라 이러면 아유 뭐 저 장관들이 아찔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통일민주당에서 소위 말해서 YS의 픽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통일민주당이 결국 90년에 3당 합당을 하죠. JP, 노태우. 근데 그걸 노무현이 그때부터 이제 쉽게 하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 자기는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나오죠. 와, 회의를 이런 식으로 비민주적으로 하냐면서 그 젊은 40대 정치인이 완전히 그때는 장발이잖아요. 장발 시절이었으니까 80년, 아니 90년. 그래서 난리를 치고 결국 탈당해서 꼬마 민주당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 꼬마 민주당이 결국 민주통합당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산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당선되기가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뭐 시장 선거도 나오고 또 중앙 쪽에서 서울 쪽에서 출마하는 걸 굳이 강성가 어디 가서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줍니다. 바보 노무현이라고. 바보 노무현.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서통합의 지역차별해서 동서통합의 상징으로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몰표를 받아가지고 당시 호남 출신 하나갑 씨를 제끼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노사모들까지 가세해서 72%의 득표율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로 경선 1등을 하죠. 그리고 이회창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겨우겨우 이겨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자, 그리고 노무현이란 정치인을 보면 부산 상구 출신입니다. 고졸입니다. 고졸 출신에 그 어렵다던 사시, 그 당시 사시 해서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됐다는 건 연수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판사 좀 하다가 변호사로 나오는데 그 과정들이 보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는 이게 순탄한 인생 경로를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뭐 그 당시에 부산 상고에 지나갈 성적이었으면 부산고등학교나 경남고등학교 같은 당시 부산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죠. 하지만 대학은 안 가고 빨리 취업하기 위해서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부산 상고 가서 빨리 은행 같은 데 취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생 설계를 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하여튼 정치인 노무현의 인생 역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홍준표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요번에 후보들을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보려고 김문수, 홍준표, 특히 나경원, 이철우, 누굽니까? 한동훈, 안철수 관심 없습니다, 저는. 자,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시골 출신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잘해서 그 당시 대구 경북 지역의 명문고등학교인 경북고등학교를 나와서 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뭐예요?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거죠. 굉장히 급진 좌파였습니다. 급진 좌파.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보안대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젊은 시절을.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사모님도 그 관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전투적 노동운동가 집안입니다. 근데 결국 본인이 일종의 뭐랄까요? 전향이라고 할까요? 뭐 자기 인생의 변환, 전환이란 말은 좀 그렇겠습니다. 변환을 하게 된 이유는 본인이 밝히는 것처럼 90년도 소련이 망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해 왔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라고 각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YS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93년 YS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픽을 당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YS 대통령은 YS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사람들 이렇게 픽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 진영의 목장에다가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집어넣고 육성시킨 큰 자산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뭐 홍준표, 김문수,
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인생 역정이 그렇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시골에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문맹이라고요. 문맹. 글자를 모르는. 그래서 그 시골에서 뭐 창녕 뭐 합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대구로 와서 그 대구에서 영남고등학교. 그 당시 대구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경북고등학교 아닙니까? 영남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고려대 행정학과에 입학. 사법고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구성원으로 검사가 되었어도 소위 말해서 예를 들자면 경기고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약간 다른 돈키호테적이고 좀 그 돌발적이고 전투적이고 이런 길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하고 홍준표하고는 좌우만 다를 뿐이지 좀 비슷합니다. 캐릭터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 두 사람 다 엄청 외로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로웠을 것이다. 인생 살아오는 과정이. 왜? 아니 옆에 보니까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천진데 잘 나가는 사람들 천진데 뒤돌아보고 옆에 돌아보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버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눈만 뜨면 노력하고 눈만 뜨면 도서관 가고 눈만 뜨면 남들은 뭐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눈만 뜨면 공부해야 되고 눈만 뜨면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홍준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노무현에 대한 그러니까 좌파 노무현이 아니라 정치인, 인간적인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그 기사의 약간 오해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요걸 기자들이 총리 이야기만 쏙 빼가지고 한덕수 출마 또 반대하나 홍준표 후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페북의 내용은 탄핵당한 정권에서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대선 출마해도 되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는 이야기를 한 건데 달을 가리켰는데 기자들이 달 가리킨 손가락을 보고 있는 일종의. 그래서 오늘은 오해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여기 본인 페북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내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니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하는 과정에 노무현은 광주 전남 지역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 주류는 그 당시 뭐 DJ 대통령 살아계실 때니까 호남 아닙니까? 호남. 근데 부산에서 고졸 출신의 그냥 변호사 뭐 노동운동 이렇게 많이 변호했던 불임사건 변호사였던 이런 88년도 청문회 했다. 그 88년도 청문회 보신 분들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8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집에 와서 그 청문회 본다고 제가 공부를 못할 정도로 참 열심히 봤습니다. 청문회 스타죠. 노무현은. 뭐 노무현, 김동주 국회의원 그 당시에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에서 선출이 되었는데 당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선출이 되었는데 당 안에 있는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노무현 네 혼자는 절대 대통령 못 된다. 빨리 정몽준이하고 단일화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그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등을 했는데 그럼 대통령 선거로 직행해야 되는데 지금 당 안팎에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단일화를 해라. 이게 똑같은 시츄에이션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홍준표 후보 페북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대목에서 참 제가 조금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뭐 이철우 후보, 나경원 후보 다 이 4명의 탄핵 반대한 후보들의 이번 경선 이 서사를 이렇게 보면 참 이 대목이 어떻게 보면 가슴이 찡한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